안녕하세요, 슈TV 중입니다. 오늘은요 한우 홍두깨살 가지고 맛있는 간단한 육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우 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우 갖고 뭘 해 먹지 하다가요 홍두깨살로 육전 만들어 봤습니다. 홍두깨살 있잖아요, 기름기 없어 몸에 좋죠, 가격 싸죠. 얘 육전 만들면 부드럽고 뻑뻑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는 집에서는 육전을 못 먹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광주 출장을 갔더니 그랜드 호텔 건너편에 아주 유명한 육전집이 있다 그래서 가서 먹었거든요.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갈 때마다 거기 찾아갔는데 옆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구워주시는 이모님들의 그 육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 집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과연 그 맛이 나왔을까요? 제가 만들어 봤더니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는요, 육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하고 계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기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 봤던 육전용 고기인데요, 100g에 6,500원이었어요 1등급 원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요번에 산 건데 아직 안 뜯었죠. 요게 1등급이에요. 요게 100g에 4,300원입니다. 둘 다 고기는 좋아서요. 어쨌든 요거는 1등급 원 플러스지만 색깔 조금 변했죠. 맛은 더 여기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새 거 갖고 하죠. 자, 이거 너무 크니까 반씩 잘라 갖고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제가 맛있게 또 먹겠습니다, 따로. 자, 얇기는 요 정도고요. 요거 반 정도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4g, 201g. 자, 요거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고기 정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고기 냄새를 생강으로 잡아주는데, 이 생강을 직접 갈아서 넣으면은 가끔 이게 씹히면 전체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맛에. 갈겠습니다. 갈아서. 자, 요거요, 마늘 하나 정도의 사이즈예요. 요거 한 4분의 3개만 가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 넣어주시고 이렇게 2큰술 물 넣어주겠습니다. 정수물입니다. 2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즙을 이렇게 우려내겠습니다. 처음부터 놔두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고기 손질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고기를 살짝 씻어줄 거예요. 그동안 뭉쳐 있었던 핏물만 살짝 제거하는 겁니다. 한 5초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심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씻어주세요. 정말 살짝 이 정도만 씻고요. 키친타올을 옆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바로 이 정도만 헹궈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바로 닦아주세요. 어떠세요? 핏물 꽤 나오죠? 어쨌든 이 핏물에서 고기 잡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핏물 정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핏물 제거를 다 했습니다. 자, 육전은요 사이즈를 한 이 정도로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자르고요. 자, 여기에요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100g에 한 소금 3꼬집이면 될 것 같아요. 100g을 생각하고 꼬집 반, 여기 한 2꼬집 반, 여기도 한 2꼬집 반 해줄게요. 2꼬집 반. 그리고 후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소금 후추 뿌린 고기는요 잠깐 옆으로 놔둘게요. 한 3, 4분. 그 다음 작업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 해결하겠습니다. 원래는 계란을 제가 3개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150g에서 200g이 돼가지고 갑자기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3개 해보고 모자르면 더 넣겠습니다. 계란 하나를 먼저 풀어주고요. 육전은요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계란 2개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모자르면 더 넣을 거예요. 자, 계란은 다 씻어온 거예요. 자, 넣었습니다.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소금 한 2꼬집 하고요. 그 다음에 후추 살짝 넣어주고요. 풀어줄게요. 잘 풀어주세요. 자, 걸쭉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생강즙 2큰술 있었잖아요. 요 생강즙을 여기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꽤 묽게 될 겁니다. 살짝 반 정도만 넣을게요. 먼저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놔두고요. 요거 한 그 사이 한 3, 4분 됐잖아요. 지금 소금하고 후추를 고기가 싹 빨아들였어요. 여기다가요 100% 감자 전분을 살짝 전체 다 말고요. 한 요 정도만 뿌려주세요. 그러면 전을 부쳤을 때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요 정도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한 3분에서 4분만 냅뒀다가 계란에 넣을 거예요. 전을 만들 때는 지금 고기하고 계란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담을 때는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죠. 파채 넣으면 훨씬 좋습니다. 모양도 살고 그다음에 향도 나고요. 또 같이 먹으면 또 간도 되고. 그래서 파채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걸로요. 쭉쭉 긁죠. 저희 그냥 얇게 이렇게 긁어주세요. 자, 요거는요.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살짝 숨 죽이고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물에요. 고기를 그대로 한 장씩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가 계란물을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려서 올려주고요. 그냥 이렇게 5분만 담가주세요. 그러면 고기가 계란물을 쫙 빨아들이면서요.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5분 있다가 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리의 특징은요. 아주 센 불에, 중상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30초, 뒤에 한 20초, 1분밖에 안 걸려요. 굽는데요. 불을 잔뜩 올리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살짝만 넣겠습니다. 많이 안 넣고요. 코팅이 될 정도만 할게요. 자, 뜨거워졌습니다. 기름 아주 조금 넣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제 한 장씩 올려볼게요. 자, 손 닦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 줄까요? 어느 면인지. 잘 됐죠?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놓고요. 프라이팬 한번 닦아주고요. 자, 다 됐네요. 자, 손 씻고 바로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저 다 됐습니다, 벌써. 자, 뒤집겠습니다. 여기요. 핏물만 올라오면 된 거예요. 보세요. 맛있게 됐죠? 여기도 뒤집겠습니다. 예. 맛있게 되네요. 보세요. 아유, 좋아요. 너무 맛있는 육전입니다. 다 익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불 끄고요. 자, 이제 파채만 묻혀 담아볼까요? 대파에다가도요. 소금 한 꼬집 반만 넣을게요. 한 꼬집 반. 그 다음에 참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이요. 고춧가루 조금만 한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식초도요. 살짝 3분의 1 큰술. 자, 요 정도만 넣고요.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그냥. 자,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가운데 파채를 이렇게 넣고요. 육전을 주변에 그냥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 안 나는데? 이거 여기 안 어울려서요. 다른 접시 해볼게요. 안 어울리네요. 와, 육전을 담는 게 쉽지 않네요. 얘가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 파란색이 없으니까 안 좋다, 이거. 드디어 담았습니다. 카메라 좀 끄고요. 접시 4개 담았는데,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육전은 진짜 모양이 안 나네. 어때요? 이거 괜찮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 접시 언제 쓰라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썼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해보시고요. 먹어볼게요. 파랑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은 1+1 할 걸 그랬나 고민했었는데요. 맛있어요. 어떤 건 상관없어요.
저거 진짜 부드럽고 이거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 진짜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우시면서 바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 이거 그 플레이팅을 하느라고 다 식었잖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계란, 고기, 비린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구우시면서 바로바로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는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즐거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자, 동태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중에 제일이 뭐죠? 동태전입니다. 생선전은 역시 동태전이죠. 명절이면은 전들을 해놓고서 사날을 먹잖아요. 근데 다음날 2, 3일이 지나도 속은 촉촉하고 겉은 노릇노릇. 아, 이게 바삭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색깔이 노릇하고요. 생선 비린내도 나지 않는 그런 동태전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동태전은요 다 얼려 있잖아요. 얼린 동태는 냉장실에서 녹여야 합니다. 자, 냉장실에 있는 동태를 한번 꺼내볼까요? 동태가 녹았네요. 제가 사올 때는 이런 동태였는데요. 냉장실에 넣었더니 이렇게 녹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해동 후 아직 동태에 남아있는 물기들은 키친타월로 톡톡 치며 꼼꼼히 제거해주세요. 일단 물기를 다 제거해줍니다. 이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정종을 손으로 찍어 생선살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동태전을 부칠 때요, 정종의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면서 생선의 비린내도 함께 날아갑니다. 소금, 후추 뿌려서요 5분간만 재워놓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밀가루와 계란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죠. 밀가루 1컵 넣겠습니다. 노릇노릇한 생선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 하나는 흰자와 노른자를 다 넣고요. 2개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노릇노릇한 동태전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달걀 노른자만 쓰시는 겁니다. 물론 1개는 전체를 다 쓰시고요. 여기에도 소금 약간과 후추 넣어서 아주 노랗게 됐죠. 자, 이 쑥갓은 고명으로 쓸 거니까요 한 20개는 넣죠. 자, 이 정도면 됐겠네요. 동태전은 정말로 중불에서 약불로 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적게 넣으셔야 되고요. 튀기듯 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준비된 생선에 밀가루를 묻힌 후 여분의 밀가루를 양손으로 완전히 털어주세요.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계란물에 생선살들을 넣고 한 5분간 재워둡니다. 그러는 동안 생선살이 계란물을 쫙 빨아들이며 촉촉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번 호박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겉이 바삭해야 하는 호박전은 방법이 다릅니다. 촉촉함을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계란물에 담궈두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을 중불로 올리고요. 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기름이 떨리기 시작하죠. 저는 이 정도 기름인데도 키친타월로 기름 거의 닦아주겠습니다. 제가 계란치즈 이 정도만 하고요. 생선을 들어 올릴 때 계란물을 한 번 더 발라주면서 수저로 계란물 끝을 한 번 끊어주세요. 조심스레 팬에 올려 계란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요. 쑥갓을 올리고 계란물을 살짝 묻혀서 쑥갓을 고정시킵니다. 아래쪽이 노릇노릇 구워졌다 싶으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기름을 살짝만 더 둘러주겠습니다. 몇 방울 정도의 몇 방울. 채 위에 키친타올을 올려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이제 기름을 빼고 식히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식혔습니다. 다 식혔고요. 이제 접시에 담으려. 여러분,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너무 못 담았나요? 동태전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동태전 어렵지 않죠?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먹던 굴전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맛있게 굴전 만드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법 해봤는데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부드럽지만 물컹하지 않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비린내 잡는 방법까지. 모양나고 맛있고 너무 간단해서 왜 이제야 이 실험을 했지 죄송할 정도예요. 여러 가지 했는데요, 요게 선택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지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굴이 있어요. 굴요, 오늘 산 건 이게 400g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통 제가 마트에서 사면 280g, 300g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씻기는 다 씻는데 한 300g 할게요. 자, 씻으러 가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거 굴 따겠습니다. 팍 터지니까 요 밑에서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자, 일단 먼저 체에 쏟겠습니다. 굴은요 소금에 닦으시는데 이게 그냥 닦으면 상처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 있어서 언제부턴가 저는 소금 물에다가 씻고 있습니다. 자, 소금 먼저 넣으시고요. 충분히 넣으시고 물에 녹이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녹이신 다음에 넣겠습니다. 이제 소금물에 조물조물 이렇게 닦아주세요. 굴 좋네요. 깨끗하고. 이렇게 소금물에 2번만 닦은 다음에 서너 번 헹궈서 먹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 헹궈서 바로 물 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털어내고 키친타월 이렇게 깔아주고요. 굴 여기 올려서 큰 물기는 잡아내겠습니다. 이 정도요. 닦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큰 물기만 잡겠습니다. 대신 저희는 오늘 데치지 않습니다. 데치면 굴이 갖고 있는 맛들이 물에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굽는 거는요 400g 중에 300g 정도만 할게요. 일단 깔아놓긴 다 깔아놓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가요, 오늘 저희는 전분 뿌려줍니다. 전분을 전체 묻히지 않고요, 윗부분만, 한쪽 부분만 할게요. 살살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보세요. 그냥 요 정도로요. 보이시죠? 전분을 뿌리면 무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지면서도 상당히 뭔가 탱글탱글한 맛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들어가는 거요, 청, 홍고추 하나씩 하고요, 쪽파 한 줄기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보세요. 청, 홍고추 작게 썰어주겠습니다.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요. 이거 매우지 않은 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아닙니다. 맵지 않은 고추예요. 자, 홍고추도 썰겠습니다. 쪽파는요, 푸른 부분을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자, 아주 잘게요. 진짜 0.2cm 이 정도로. 자, 계란을 3개를 푸는데요, 먼저 계란 2개를 풀고요, 계란 하나는요 노른자만 넣어주겠습니다. 손에 놓으시고
계란은 다 씻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노른자만 넣어줍니다. 좀 더 노랗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소금 한 두세 꼬집 넣어줄까요? 소금 세 꼬집만 넣어주고요. 후추 약간 넣어주고요. 자, 거품기로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포크로 푸셔도 됩니다. 자, 다 풀어졌고요. 이제 여기다가요, 정리되어 있는 굴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이 정도면 한 250g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굴게요. 이렇게 5분 정도 놔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 지나서 불로 왔습니다. 불은요, 오늘 무조건 중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약간 골든 브라운 그 정도로 할게요. 부드럽게 갑니다, 오늘이요. 기름 많이 안 넣습니다. 기름 둘러주시고요.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씩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개 같이 놓겠습니다. 불을 약하게 하고요. 불을 3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할게요. 타지 않게. 그리고 먼저 굴들을 쫙 깔겠습니다. 여기에 계란을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 요 정도만 올릴까요? 그리고 위에 하나씩 다 박아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바쁩니다. 바빠. 눌러주세요. 탈까봐 바쁘네요. 탈 것 같아서 불을 3으로 했습니다. 자, 쪽파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계란물을요 조금씩 부어주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요. 자, 이렇게 하고요. 불을 살짝 5로 올려주겠습니다. 아유, 맛있게 익었네요. 네, 맛있게 익었죠? 어휴. 자, 다 익었습니다. 자, 꺼내겠습니다. 아, 너무 익었네. 굴전도 결국은 한쪽으로 한 2분 정도, 2,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뒷면도 한 1분 30초. 중불에 하니까요.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쁘죠? 자, 이렇게 이쁘게 왔는데요. 그리고 접시에 멋있게 담아보겠습니다. 모양은 요 정도만 담고 이렇게 먹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늘 굴은요, 고루의 물컹함이나 그 다음에 비린 맛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컹함은 전분으로 줬는데 전분 자체가 이 계란 안에 들어가면서 아주 부드러움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어떤 그 딱딱함이 아니고요, 견고함을 줘요. 그 다음에 청홍고추하고 쪽파가 굴과 계란의 비린 맛을 다 잡아줬어요. 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짭짤함과 소금 약간 넣었잖아요. 진짜 오늘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제가 먹던 굴전이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요, 좀 더 맛있거나 즐겁거나 단순한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녹두전 빈대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옛날엔 길을 가다 보면 빈대떡이라는 글자도 많았는데 요즘은 쉽지 않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전통 방식 이북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맛 그대로죠. 이런 건 절대 광장시장에 없습니다. 왜냐면 맛있는 재료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죽여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랑 오늘 한 10분만 하시면요, 여러분 녹두전 장사하셔도 됩니다. 자,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녹두만큼 속이 꽉 찬 녹두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녹두전 찢으시면, 젓가락으로 찢으시면 속이 막 얽히고 성켜서 막 먹을 게 너무 많은 그런 녹두전 만들 거예요. 오늘 재료는 녹두와 숙주나물 그리고 고사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 항상 있는 것들이죠. 냉장고에 신김치나 남아있는 소고기 아니면 삼겹살 그리고 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찹쌀이면 됩니다. 없으면 찹쌀가루나 전분가루도 뭐 오케이죠. 양파 간장 만들 거니까요, 간장, 식초, 물만 있으면 되고요. 어떠세요? 할만하시겠죠? 이제 요리 시작합니다. 우선 녹두전에 기름기를 다 잡아먹는 양파 초간장을 만들어 볼까요? 양파 간장은 양파가 우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먼저 만들겠습니다. 간장 3스푼 넣어주시고요. 똑같은 양으로 물도 3스푼 넣겠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전이니까요, 초간장 만드는 겁니다. 식초도 3스푼 넣겠습니다. 양파 반개 편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초간장은 간장, 식초, 물 1대1대1의 비율로 넣고요. 양파를 반개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설탕은 넣지 마세요. 양파의 은은한 향이 단맛을 다 충족해줍니다. 이제 녹두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물에 담그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리시거나 밤새도록 냉장고에서 불려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녹두 350g 밤새 냉장고에 불렸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녹두의 녹색 껍질이 벗겨지고 노란 속살이 다 보이죠. 녹두는 처음 씻으면 거품이 엄청 나와요. 이건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녹두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 때문인데요. 사포닌 성분은 물을 싫어하는 녀석과 좋아하는 녀석이 있어서 비누처럼 거품이 많이 난대요. 깨끗이 헹구시면 되고요.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녹색 껍질들만 버려보겠습니다. 녹두는 찬 성분과 해독작용으로 화병, 고혈압, 당뇨 등의 약조로 쓰여왔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모두 녹색 껍질에 함유되어 있던 거 모르셨죠? 드셔도 돼요. 몸에 좋은 약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녹두 껍질은 완전히 다 벗길 수는 없고요. 대충 할 수 있을 만큼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미 다 삶아져 있는 시장에 있는 고사리를 사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질된 삶은 고사리를 사오셨다면요, 요리하시기 전에 꼭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시고 차가운 물에 10분만 담그었다가 헹구어서 요리하세요. 건 고사리를 사오셨다면 여기 나오는 건 고사리 손질법을 꼭 먼저 봐주세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녹두 350g을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끈끈함을 위해 찹쌀은 40g을 넣겠습니다. 약 10분의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찹쌀 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물은 조금 넣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녹두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녹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녹두를 불렸을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요리 전에 바로 갈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녹두를 거칠게 갈아서 녹두전 먹을 때 녹두 식감이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 정도 거친 게 녹두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맷돌에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오늘 저는 숙주 100g을 준비했습니다. 녹두에서 나온 것이 숙주고요. 콩에서 나온 것이 콩나물입니다. 숙주나물 원래 이름이 녹두나물인 거 아시죠? 그러니 녹두 빈대떡에는 숙주가 진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숙주는 자르지도 않고요, 데치지도 않고 깨끗이 씻은 후에 바로 사용할 겁니다. 대파는 길이를 5, 6cm로 뚝뚝 잘라주시고요. 반을 살짝 가르고 세로로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만드는 녹두전은 많은 것들이 길쭉길쭉 들어가 서로 엉키게 만들 겁니다. 고명인 홍고추 2개는 어슷 썰어주세요. 마늘 5개는 우선 시원하게 으깨신 후에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는 크기가 너무 크면 매우니까 잘게 다져 넣어주세요. 신김치는 속을 다 털어내시고 키친타올로 국물과 양념을 다 닦은 후에 썰어 넣어주셔야 합니다. 절대 물에 빨지 마세요. 맛이 없습니다. 녹두전 먹을 때 김치의 식감을 느끼려면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로로 약 2cm 두께로 길게 자르시고요. 가로로 약 1cm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야 그래도 씹는 맛이 납니다. 원래 전통식은 녹두전을 돼지 비계로 지지지만 전 저의 외할머니 스타일로 기름기 없는 소고기 우둔살을 사용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기는 선택하시고요. 식감을 고려해 한 1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 재료들 이제 그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면묶음으로 밑간해서 만들면 간을 세게 하지 않고도 완벽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고사리와 숙주입니다. 고사리 숙주에는 소금 2꼬집과 마늘 약간, 참기름 1작은술 넣고 버무려서 밑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김치와 파채입니다. 자른 김치와 파채, 다진 마늘을 함께 넣고요. 참기름 1큰술을 넣어서 무쳐 놓습니다. 마지막 소고기는 소금 2꼬집, 후추 약간, 마늘 조금,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재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10분이 지났네요. 먼저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올리고요. 기름기 없이 소고기를 넣고 50% 정도만 익혀주세요. 어차피 녹두전 지질 때 다 익을 테니까요. 소고기에 이미 참기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기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익힌 소고기, 김치, 고사리, 숙주 모든 재료를 갈아 놓은 녹두 안에 넣으시고 두 손으로 구석구석 섞어주세요. 다들 녹두 안에서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녹두전이 깨지지 않습니다. 맛은 더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섞어주는 거죠. 맛있겠죠? 구석구석 완전히 섞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맨 처음부터 광주리의 녹두전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센 불에 팬을 올리시고 달구어주세요.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이제 국자로 지름이 10cm가량 나오게 팬에 올려볼까요? 두껍게 만드셔야 맛이 있습니다. 국자로 한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고 굽기 전에 수저로 대충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프라이팬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좋고요. 기름은 충분히 넣어주세요. 다른 전에 비해서 녹두전은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맛이 있습니다. 이제 윗부분이 익기 전에 준비한 붉은 고추 고명을 올리시고요. 국자나 뒤집개로 살짝 눌러주세요. 붉은 고추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또 색깔 내기가 힘들거든요. 녹두전 가장자리가요 노릇노릇한 빛이 나오고 팬을 흔들었을 때 녹두전들이 막 썰매 타듯이 움직이면 이제 뒤집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준TV의 비법.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은 조금만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의 구멍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만큼의 감자 전분으로 정말 바삭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꼭 99.9% 감자 전분을 써주셔야 합니다. 하나로의 마트에 가시면 국산 감자 전분이 1kg에 7,000원이에요. 그러면 1kg면 녹두전 몇백 장 만들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없네요. 한번 찢어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역시 저는 중간에 집어먹어야 맛이 나죠. 바로 이 맛이에요. 와, 녹두전 되었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우리 적어도 이렇게 하고 먹자고요. 멋있죠? 어떠세요?
오호, 이 정도는 돼야죠. 저 이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겠네요. 이걸요, 쭉 찢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감탄했어요, 저한테.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김치에 사각사각한 맛하고요, 숙주의 아삭한 맛, 고사리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녹두가 갖고 있는 이 향기, 꽃까지요. 여러분 꼭 만들어주세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만들어주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제가 좀 더 촉촉하고 오래 둬도 눅눅하지 않은 호박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추석날이나 명절날 호박전 빠지는 경우가 없죠. 전 중에 가장 감초 같은 역할이에요. 호박전 잘하는 집은요, 딴 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배운 정통 호박전도 호박에 밑간을 하고 계란물 잘 묻으라고 밀가루에 묻힌 다음에 잘 털어서 계란물 묻혀서 부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러다 보면 계란물에 갇힌 밀가루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간단하죠. 호박 하나, 계란 2개, 밀가루 있는데요. 이거 다 쓰지 않습니다. 조금만 씁니다. 그 다음은요, 소금, 후추, 식용유입니다. 후추는 검정 후추 쓰셔도 되고, 저는 오늘 흰 후추 쓰겠습니다. 모양 내는 거죠. 표시 안 나게. 자, 오늘 호박은요, 1cm 정도의 두께로 두껍게 썰어줄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호박을 썰으실 때는 돌려가며 썰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칼들이요, 제 칼이나 여러분 칼이나 거의 다 어디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자꾸 비껴가거든요. 썰은 호박을요, 접시 위에 놓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소금을 2-3꼬집 비면 될 것 같아요. 2꼬집 반 정도 할까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흰 후추요, 대충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간해서요, 5분에서 10분만 놔두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씻어놓은 계란 2개를 풀어서 체에 걸러 놓겠습니다. 여기도 소금은 살짝 뿌려주고요. 소금은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후추도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에 한 번만 걸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체에 한 번 걸러주시면 훨씬 호박전이 이쁘게 됩니다. 귀찮으시면 안 걸러줘도 돼요. 계란 2개로 하려고 했는데요, 계란 모자르겠네요. 하나 더 할게요. 3개 할게요. 제가 계란 하나 새로 하고 막 그릇 닦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0분 됐어요. 이제 밑간한 호박을요, 이 계란에 넣고 10분간 놔둡니다. 그래서 계란이 쫙 빨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계란 하나 더 했는지 아시겠죠? 중간에 1-2번만 뒤집어 주시면서요, 10분간 놔두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불을 중불로 올려놓고요, 기름을 적당히, 많이 말고요. 호박에 지금 계란물이 쫙 빨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촉촉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호박을 하나씩 꺼내서 밀가루를 묻혀주고요. 밀가루 묻혀 털고요. 이 상태로 저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요. 밀가루를, 저 아직 덜 두어졌네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따 털을까요? 어차피 한꺼번에 하면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자, 뜨거워졌어요. 자,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밀가루를 털고요, 이제. 너무 오래 놔뒀나요? 자, 밀가루를 털고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불 절대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의 튀김은 없이요. 호박 자체로 먹는 맛이에요. 어때요? 모양 제대로 나죠? 불 조절은 잘 하시고요. 아주 약불로 하시면 7, 8분 정도 갈 수 있고 조금 센 불로 하시면 5분이면 되는데 색깔이 좀 안 이뻐지겠죠? 자, 색깔은 이 정도가 지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익었을 거예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떤가? 지금 90% 이렇게 꺼내놓으면 익는 겁니다. 여기서 10%니까 1분만 있다가 빼면 돼요. 얘는요. 이쪽 말고. 맛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꺼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거예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밀가루를 나중에 드시면요, 약간 구워진 느낌이 있어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다 됐습니다. 저의 호박전입니다. 제 호박전이요,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무지 촉촉하고요. 그리고 겉에다 밀가루를 묻혀갖고요. 이미 구웠기 때문에 얘가 눅눅해지지 않아요. 이 스타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뭐라 할까,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다음엔요 또 다른 거 해드릴게요.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어때요? 맛있게 되고 있죠? 와, 이거 새콤하고요, 달콤하고 감미롭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감자하고 토마토 갖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제가 토마토와 감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거 두 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토마토 갖고 전 만드는데 밀가루 안 들어가죠, 전분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계란도 안 넣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한 어른이 요거 드시더니 먹던 감자전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빨리 해보세요. 오늘 재료는요, 감자 3개하고 토마토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감자 3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놈들 거의 비슷한 크기다 이렇게 하시면 비율을 맞습니다. 근데 무게는 사실은 감자가 더 무거워요. 여기다가 이따가 소금 말고는 하나 땅 더 넣는 거 있어요. 그 녀석은 여러분의 옵션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맛있는 거 곧 해드리겠습니다. 자, 꼭지만 떼냈고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 토마토 되게 속이 쑥 비었네요. 못생겼네 이거. 그래도 그냥 갈게요. 뭐 꽉 찬 놈도 있고 빈 놈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썰고 나서 얘를 또 다시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얇게 쓰세요.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 이 녀석을요 먼저 즙을 짜줘야 됩니다. 오늘 전이기 때문에 즙은 없어야 돼요. 제 손은 이미 저쪽에서 깨끗이 닦아왔습니다. 즙을 짜주세요. 그릇에 즙을 짜주시고요. 오늘 토마토의 즙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토마토요, 여기다가 체에다 올려놓고요, 좀 더 털어내겠습니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다시. 별로 없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여기 그릇에 넣고, 얘는 소금을 1.5꼬집, 한 꼬집 반 정도 하면 넣고요, 조물조물해서 여기서 또 맛이 우러나면서도 즙이 나올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세요. 오늘 감자는요, 여러분 체중에 제일 얇은 걸로 하셔야지 전분 안 쓸 수 있어요. 감자 전분, 감자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쓸 건데, 그러려면 얘가 얇게 채 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채칼 쓰겠습니다. 채칼 없으시면 최대한 얇게 채 써신 다음에 전분 쓰시면 돼요. 자, 감자가 채칼로 다 안 썰어 이런 얇은 건요, 얇게 그냥 썰어주세요. 채 써세요. 뭐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건데 뭐.
자, 이렇게 됐죠? 얘도 즙을 짜줍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많이 나오죠? 자, 요것도 여기다 넣고요. 소금 2꼬집만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감자의 맛이 우러나면서 즙이 또 나올 거예요. 한 5분만 놔두고 그 다음에 즙 짜서 프라이팬으로 가겠습니다. 저 오늘 쪽파 쓰겠습니다. 이 쪽파는요, 여러분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전에다가 쪽파를 올리면 훨씬 더 그 기름기를 잡아주면서 향도 있고 훨씬 고급진 맛이 납니다. 오늘 사실은 쪽파도 아니고 실파예요. 오늘 흰색 부분은 안 쓰고요. 여기만 그냥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전에 조금씩 올려가지고 붙일게요. 잘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접시에 놔두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요거 즙 짜가지고 합치겠습니다. 여기 놔두고 그동안 즙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자, 나왔죠? 짭니다. 짜주세요. 여기도 짭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릇에다가 합쳐줄게요. 여러분 뭐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촬영이니까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즙을 짠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섞으세요. 이렇게 즙을 짜도 촉촉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바삭바삭한 감자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이니까 기름 좀 넉넉히 넣겠습니다.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중상불을 올렸고요. 자, 요거요. 감자전은 오늘 저희 계란도 안 넣고 밀가루도 안 넣고 전분도 안 넣기 때문에 얇게 하셔야지 이게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넣자마자 쫙 펴야 돼요. 펴겠습니다. 자, 한쪽 면 여기는 2분 30초 정도. 지금 이제 한 30초 된 거예요, 여러분. 30초. 이렇게 하시고 기름 좀 둘러주시고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이게 발연점이 낮아서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부 샐러드 나가죠. 이거나 그다음에 여기 안심 스테이크. 요거 보시면 평생 마음 편하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여러분 집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옆에가 노릇노릇해지는 거 보니까 뒤집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 볼게요. 자, 어때요? 맛있게 되고 있죠?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쪽파를 살짝 올려서 눌러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저희가 다른 걸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쪽파 미리 넣으면 타거든요. 어떠세요? 맛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는 1분 30초 정도면 돼요. 지금 앞면 한 2분 30초 있고요. 뒷면은 1분 30초 정도 가지자고요. 맛있게 생겼죠? 보세요. 자, 탈 것 같아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떤가. 하지만 좋네요. 좋죠? 자, 이제 꺼집어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쁘죠? 맛있습니다. 자, 기름 좀 더 넣어주시고. 자, 이 정도면 정말 쉬운 전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셔보시면 아세요. 완전 감자하고 토마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쪽파 없으시면 대파 얇게 썰으셔갖고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2분 정도 됐는데 팬이 달구어져서요. 아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저 겉에가 지금 약간 노릇노릇하는 진한 노릇색이잖아요. 그럼 뒤집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방 되죠. 이제 쪽파 빨리 올려가지고 눌러주세요. 완전 먹음직스럽죠. 보세요. 아이들한테 해줘보세요. 프렌치 프라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완전 건강하고.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수분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번 하실 때 편하지만 제가 연구할 때는 힘들었어요. 자, 드디어 감자전이 완성됐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요거 전까지는 제가 전분을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전분을 쓰시는 건 여러분 초이스예요. 얼마든지 더 바삭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전분가루를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뺄셈 요리. 될 수 있으면 빼요. 안 넣고 하는 거.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들리시죠? 안은 촉촉하고 너무 바삭해. 이런 맛은요, 다른 소스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맛있는 거 해봤습니다. 다음에도요. 맛있거나 재밌거나 즐거운 거 해드릴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고소하고 맛있는 두부 버섯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밀가루 쓰지 않고 오트밀 쓰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오트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밀가루 대신. 밀가루 역할은 원래 계란을 잘 묻히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히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그것만이 아니고 내용물, 야채즙이나 이런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트밀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그 건강한 맛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그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귀리의 맛, 귀리의 건강. 오늘 이 두부 버섯전에 꽉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드시면 그 다음부터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입니다. 두부 한 모 있고요. 이게 한 500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팽이버섯 요만큼이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트밀 요게요, 지금 하나에 30g짜리니까 합해서 60g. 오트밀은요, 요런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향신료는요, 양파 반개, 마늘 3개, 쪽파 요만큼이요. 이거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몇 g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500g인데 향신료가 여기가 한 120g 되고요. 나머지가 합쳐져 가지고 계란 70g까지 해서 얘가 거의 다 같은 비율이에요. 여기가 하고 여기 하고. 오늘의 양념입니다. 소금, 후추, 참기름, 계란 3개. 요 계란 3개는요, 나중에 전 부칠 때 겉에 바르는 거니까 오늘 계란은 합이 4개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두부는요, 이미 이렇게 키친타올에 올려놨어요. 대충의 수분을 다 빼놨고요. 얘를 이렇게 칼등으로 눌러서 으깨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눌러서 으깨주세요. 오늘 오트밀이 있어서 수분을 다 빨아들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은 문제가 되니까요. 오늘 양파도 가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닦아주세요. 수분이요. 거의 다 빠졌네요. 수분이요. 많지 않죠? 보세요. 이제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팽이버섯은 기계로 돌리면 좋지 않습니다.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밑둥 부분만 한 번씩 잘라주겠습니다. 자, 팽이버섯도 일로 넣어줍니다. 쪽파도요, 갈지 않고 그냥 잘게 썰어줍니다. 0.7cm, 1cm 이 정도요. 쪽파는 색깔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이 정도로 잘라주시죠. 자, 이 정도로 잘라서 여기 넣어줍니다. 양파와 마늘과 당근은요, 요거는 기계를 돌릴 거예요. 양파는요, 크게 썰어주세요. 어차피 기계를 돌리니까 짧게 썰을 필요 없습니다. 당근은 조금 작게 썰죠. 이렇게. 마늘은 꼭다리만 딱 띄워줍니다. 우선 당근을 넣고요. 이렇게 가니까 기계 써야죠. 이제 양파하고 마늘하고 아까 남은 쪽파 꼭다리요, 같이 넣고요. 그냥 후루룩 갈아주겠습니다. 한번 쳐주고요. 너무 많이 갈면 즙이 많이 나와서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그래도 꽤 즙이 있어요. 양파도 있고. 계란을 하나만 풀고요, 이 오트밀을 넣어서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뻑뻑하게 만들고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란 3개를 먼저 풀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여기 체에다가 풀어주겠습니다. 계란 푸른 거 여기 놔두고요. 여기도 계란 하나 풀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여기는 보니까 소금이 한 3꼬집 들어가야겠네요. 소금 3꼬집. 그 다음에 후추 넣어주시고 이제 오트밀 뜯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쪽 한쪽 넣어주고요. 이제 제가 열심히 치대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양파 안 넣거든요. 물이 생겨서 오트밀이 들어가면서요. 양파며 버섯이며 넣으면서 그 물을 그대로 흡수하니까 훨씬 촉촉하고 맛있을 거예요. 많이 치대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옛날 엄마들이 빨래 하면 돼요. 이렇게 빨래판에서 이렇게 하듯이. 어떠세요? 잘 뭉쳐지죠? 이거 보세요. 이거 촉촉하면서도 잘 뭉쳐집니다. 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동그랗게 굴릴 때 장갑 끼면 잘 되지 않아요.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참기름도 넣어줄게요. 참기름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하나 하고요. 2개 정도 넣어서요. 어우, 벌써 고소한 냄새가 확 납니다. 이거 계란물 안 묻혀도 잘 붙여지게 생겼죠? 보세요. 자, 요 정도로 공굴리듯이요. 요렇게 손 요렇게 해갖고요. 요렇게 공굴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 해서 가운데 쏙쏙 눌러가지고요.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냅두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굴리시면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생겼죠. 요거는 제빵 할 때요. 제빵 제과할 때 배우는 거예요. 공 굴리기는. 언제 나중에 빵도 해드릴게요. 빵도 하는데. 건강빵. 근데 한참 후에요. 한참 후에. 자, 취향대로요. 여기다가 뭐 고기 넣고 싶은 분은 고기 넣으시고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표고버섯 원하시면 표고버섯 넣으시고요. 자, 이제 프라이팬에 한 10개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10개 가지고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이 정도면 한 25개 정도 나올 거예요. 양이 꽤 됩니다. 이거 한 3, 4인분 넘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이제 불을 올리고요. 처음엔 세게 올리고 중불로 할 거예요. 기름을 둘러주는데요. 기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거요. 밀가루도 안 넣고 이렇게 모양이 딱 됐잖아요. 벌써 신기하죠? 맛있다니까요. 자, 이제 중불로 하겠습니다. 중불로 하고요. 얘를 하나씩 넣어서 올릴게요. 자, 계란을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묻혀서 계란물을 이렇게 끊어주고요. 이게 알끈을 없애는 이유가 이거예요. 계란물이 알끈이 연결될까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요. 넣었다가 해주고 계란물을 털어주면서 숟가락으로 계란물 털어주고요. 제가 너무 작게 했나요? 제 인덕션의 문제는 여기가 세고 여기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후라이팬을요 이렇게 돌려서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익혀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야 맛이 듭니다. 맛이. 사실 이런 거 붙이는 거는 주부분들이 훨씬 잘 하시니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으시죠? 조금씩 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익어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동글 이렇게 눌러주고요. 오, 맛있게 됐어요. 이게 속이 특별한 게 없어요. 고기가 없기 때문에 두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고요. 계란도 충분히 익었고 오트밀도 그렇고요. 우선 먼저요. 기름도 별로 없지만 살짝 놔둬서 기름 빼고요. 여기 놔두는 동안 지가 또 익어요. 오, 좋습니다. 저의 쪽파사랑. 여기다가 색깔 좀 주죠 뭐. 자, 이제요
한번 하나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이게 속이 꽤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볼까요? 얘 먹을까요? 이렇게 뭐. 아, 맛있는데 전 식감이 이거 좀 더 이거 너무 두껍겠나 봐요. 제가 모양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눌러서 할까요? 다시 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싱거워요. 소금 좀 넣고 이거 먼저 모양만 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이쁠까요? 얘도 괜찮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자, 소금 한 꼬집만 더 넣겠습니다. 한 꼬집 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불 올리고요. 기름 좀 더 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좀 튀기듯이. 일단 건강하게 하는 건 건강하게 하는 거고 맛이 있어야지 맛이. 자, 그리고 소금 넣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주물를게요. 이건 뭐. 자, 이번에도 10개만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해볼게요. 동그랑땡은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눌러 주면서요 납작 동그랑땡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불 제일 센 데니까 아유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기름 살짝 더 쳐주고요. 기름 치겠습니다. 역시 저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명절 추석 이럴 때기 때문에 그냥 식용유 했는데 올리브유를 하시면 몸에 훨씬 좋습니다. 어우 맛있게 익어갑니다. 자, 이제 키친타올 위에 익은 것들을 올려놓을까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역시 모양은 쪽파 쪽이 난 그린 것처럼 이쁘네요. 까만색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맛을요, 얘가 볼게요. 새로 한 거. 이게 얇은 게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거 무지 부드러워요. 속에는요. 어우.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촉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튀기듯이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건강 담보죠, 담보. 제 생각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손이 커가지고 조그만 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저는 오늘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렸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오트밀 가지고 새로운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전 만들었는데요 아주 맛있어요. 앞으로요 이런 것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재밌거나 더 맛있거나 뭔가 건강하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